구성되느냐? 그러면 첫 번째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 형태가 있고 의회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 형태가 있는데 시작이 의회 중심부터 돼 있으니까 우리가 체계 구성 말고 시작 중심으로 우리가 의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로 비교를 하면서 보면 좀 더 낫습니다. 뭐냐면 일단 선거를 합니다. 선거를 하는데 선거를 해서 의원내각제는 어떤 선거냐면 의회 의원을 뽑는 거예요. 의회를 구성하면 의회에서 다수당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다수당의 대표가 뭘 뽑냐? 내각을 구성합니다. 내각을 구성해요. 대표가.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행정부가 되죠. 그러면 얘하고 같은 편인 거예요. 선거를 하죠. 의회 의원을 뽑습니다. 의회 의원을 뽑고 그 의회의 다수당이 나오면 그 다수당의 대표가 우리가 내각을 구성하면 그게 이제 행정부가 돼요. 그래서 같은 편이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권력 융합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의원내각제는 권력 융합적이다. 권력 융합적인 우리가 요소가 있어요. 뭐냐? 같은 우리가 편이고 같은 식구예요. 그래서 뭐냐면 겸직이 가능하다. 겸직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의회와 행정부, 의회 의원하고 행정부 강요하고 겸직이 가능하다.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두 번째, 행정부에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요. 우리가 행정부는 집행부예요. 그런데 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의회가 행정부가 의회를 우리가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해임할 수도 있어요. 원래 분립돼 있으면 서로 견제할 뿐이지 해임은 안 되는데 해임까지 가능합니다. 이것이 권력 융합적인 요소입니다. 다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국가를 보면 뭐가 있냐면 국가 원수가 있고 국가 원수, 그 다음에 행정부 수반이라고 합니다. 행정부 수반. 수반이란 말은 그냥 행정부 수장이란 뜻입니다. 국가 원수는 보통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으면 왕이 있죠. 왕이 없으면 대통령이 합니다. 대통령. 그 다음에 행정부 수반은 수상 또는 총리라고도 하죠.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국가 원수는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인 우리가 이런 행정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정부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운영하는 사람은 우리가 수상 또는 총리.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견제 수단.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뭐가 있냐면 내각 불신임. 내각 불신임권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가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의회 해산. 그래서 내각 불신임하면 어떻게 되냐? 내각이 총사퇴, 장관들 다 사퇴. 의회 해산되면 어떻게 되냐? 의회 다 해산되고 다시 선거. 다시 선거. 그렇기 때문에 의회 해산이 되면 의회가 내각 불신임할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보통은 둘이 같이 일어나 버립니다. 같이. 여기서 나온 거 뭐예요?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임기 내에도 우리가 해산될 수 있고 불신임돼서 사퇴할 수 있다. 장점은 뭐냐? 장점.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편이잖아요.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수당이 나오면 의회도 장악하고 행정부도 장악하니까 우리가 정책 집행이 효율적이다. 신속하다. 왜? 같은 편이니까 쭉쭉 이제 빨리 나가겠죠. 그 다음에 모든 책임을 다수당이 지는 거예요. 왜? 의회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다수당이 결국 행정부를 우리가 구성했으니까 이 의회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다수당이 집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다.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그 다음에 책임 소재 명확. 왜? 모든 책임은 다수당에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국민 요구에 민감하다. 왜냐하면 핑계댈 수가 없어. 행정부가 잘못했다. 의회가 잘못했다. 핑계댈 수가 없어. 왜? 다 다수당이 맞는 거니까. 그래서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에 의해서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기 위해서 내각 불신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잘못했다. 왜냐하면 잘못했는데 계속하면 다음 선거에 절대 안 되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우리가 다시 하겠다. 행정부를 다 사퇴시키겠다. 그래서 내각 불신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회 해산시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다양하게 있어요. 권력 융합적이라서 뭐예요? 중재가 어때요? 의회와 행정부가 대립할 때 같은 식구니까 중재가 쉬워 어려워? 쉽지. 그래서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 시 중재가 수월하다. 뭐. 우리가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점과 장점은 외우기보다는 이해하시고 나오면 알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객관식이니까. 단점은 다수당이 모든 걸 장악했기 때문에 다수당의 횡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수당의 횡포. 두 번째, 우리가 이런 내각 불신임이나 의원 해산 때문에 임기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치적 혼란이 발생해요. 이걸 우리 전국 혼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합정부라고도 하고 연립정부라고 하는데 요즘엔 연합이란 말을 더 많이 쓰니까 정부가 되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그럼 연합정부가 뭐냐면 다수당이 나와야 되는데 자 A당, B당, C당, D당이 있어요. 48, 42, 9, 1 이렇게 나왔어요. 다수당이 어느 당이에요? 다수당이 어느 당이에요? A당? 다수당이 어느 당이에요? A당. 다수당이 어느 당이에요? A당. 제가 병신이에요? 이거 당연히 이거 다수당 A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만 읽을 수 있으면 다잖아. 숫자만 읽을 수 있으면.
내가 왜 물어봤겠어? 다수당이 아니니까 물어봤지. 여기서는 다수당이 없어요. 그래서 다수당이 없어. 다수당은 과반수 정당을 다수당이라고 그래요. 과반수. 그러면 과반수 넘는 당이 있어요, 없어요? 100석 중에 과반수가 몇이에요? 50일. 50일 이상 돼야 되는데 50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수당을 만들어야 되니까 만약에 제1당이라고 하죠. 얘는 제1당이라고 그래요. 제1당이 얘랑 합치거나 얘랑 합치거나 아니면 얘 셋이서 합치거나. 근데 얘랑 합쳐도 되니까 굳이 얘랑 같이 합칠 필요가 없으니까 보통 얘랑 합치겠죠. 그럼 뭐가 되냐? A, C당이 다수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수당이 A, C 연합 A당과 C당이 연합한다 해서 합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막 합치잖아요. 막 정당을 뭐 국민의당 뭐 합쳤다가 자유한국당 뭐 이제 그 전에 또 뭐 새누리 뭐 그 전부터 이제 뭘 합쳤다가 또 자유선진당인가 또 합쳤다가 막 왔다 갔다. 그런데 그 합치는 게 아니고 정당 그대로 있지만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화해서 다수당을 만들고 그 당이 행정부를 우리가 구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잘못하면 A당은 C당 잘못이다. C당은 A당 잘못이다. 책임 소재가 불명확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대통령제. 대통령제는 선거를 하죠. 선거를 합니다. 선거를 해서 우리가 대통령도 뽑고 의회 의원도 뽑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행정부, 의회는 우리가 의원은 의회 구성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권력이 서로 나뉘어져 있어요. 권력 분립적입니다. 그래서 겸직 안 돼요.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법률안 제출하는 거, 행정부는 집행부야. 왜 법률안 제출해? 그 다음에 해임? 당연히 안 되죠. 그럼 국가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근데 국가 원수가 있고 행정부 수반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대통령이 합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입니다. 그러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당연히 있죠. 뭐냐면 우리가 의회는 행정부에 대해서 대통령 우리가 탄핵 소추예요. 탄핵 심판이 아니고 소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동의 또는 승인 권한, 우리가 예비비 승인, 그 다음에 임명 동의 이런 것처럼 동의 또는 승인. 그 다음에 행정부는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정부가 의회에 대해서 뭐 하냐면 법률안 거부권. 의회에서 넘어온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죠. 장점은 우리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도 되면서 국가 원수도 되니까 대통령이 우리가 하나의 리더가 되죠. 리더가 돼서 우리가 대통령 중심으로 우리가 이끌고 나갈 수 있다, 국가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분립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견제가 수월하다. 이제 견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집중을 막을 수 있다. 방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임기가 보장되니까, 임기가 보장되다 보니까 우리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안정적
지속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다.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수당 만약에 대통령이 있는데 다수당이 있잖아요. 다수당이. 그러면 저기는 다수당이 모든 걸 장악했지만 여기서는 다수당이 있더라도 의회를 장악했어도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죠. 그래서 다수당의 횡포를 누가? 행정부가 견제가 가능하다. 여러 가지가 다 될 수 있어요. 뭐 리더십을 바탕으로 우리가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이 있으면 국가를 이제 강력하게 이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갈 수 있는데 뭐든지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점에서 보면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기도 마찬가지로 다수당이 있기 때문에 정책 집행이 효율적이지만 이 다수당 때문에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을 통해서 강력한 정책 집행을 하지만 그 단점으로는 잘못하면 뭐가 독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임기가 보장되니까 안정적이지만 임기가 보장되다 보니까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지 않아요. 민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임기에 버티면 되죠. 임기에 버티면. 내가 잘못 뽑은 것 같아. 대통령이 싫어. 국회의원이 싫어. 그럼 어떻게 해? 기다려야죠. 4년. 그 다음에 5년 기다려야 되잖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자기 임기 동안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적죠. 그리고 민감하지도 않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회와 행정부가 대립할 때 뭐가 안 돼요? 중재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대야소 여소야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싸우는 거예요. 이때 여당은 작고 야당은 커요. 자, 보세요. 이때 여기서 대통령이 나와서 대통령이 여소야대야 여대야소야. 뒤에 사람. 여대야소요 여소야대요. 그러지 말고 님들 얘기해봐. 여소야대 여소야대야 여대야소야. 왜 여소야대? 이 새끼가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했는데 뭔지 모르겠고 나도 에라 모르겠다. 하지 말고 뒤에 사람 여소야대 여소야 뭐라고 한 거야 지금 내가 여소야대요 야대여소 여소야대 여대야소 뭐예요? 뭐라고? 여소야대 앞에 사람은 여대야소 왜 여소야대? A당이니까 나머지 합치니까 야당이죠. 대통령이 있는 당 여당, 대통령이 없는 당 야당. 그러니까 합치니까 야당. 그래서 과반수가 안 됐죠. 과반수가 안 됐기 때문에 뭐가 돼요? 여소야 됩니다. 여소야. 그러니까 대통령 있는 정당이 과반수를 넘으면 야당은 무조건 소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싸우죠. 싸워요 맨날. 지금도 여소야 되잖아. 싸우잖아 맨날. 싸우잖아. 만약에 다수당이 되면 좀 덜 싸우겠지. 왜? 지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지 맘대로 못하니까 더 싸우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이 혼란하고 여소야대가 되면 전국이 혼란하고 또 여대야소가 되면 또 독재의 가능성이 많고
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여소야대가 되면 서로 싸우면 중재가 어려워요. 서로 좀 비교를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고 이원정부제라는 게 있어요. 이원정부제는 뭐냐면 이원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시면 선거를 합니다. 선거를 해요. 그래서 대통령을 뽑아요. 그 다음에 의회 의원을 뽑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뭘 하냐면 국방과 외교에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가 수상이나 총리를 선출하죠. 보통은 총리라고 하는데 총리, 수상, 총리. 그러면 이 총리가 우리가 내각을 구성해서 행정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원적 정부예요. 왜? 행정은 총리가 하고 외교국방은 대통령이 하고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은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선 외교국방 그 다음에 내각은 우리가 총리가, 행정은 총리가. 그런데 우리가 비상시에, 국가 비상시 대통령이 긴급권을 갖습니다. 긴급권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상시가 되면 그때 긴급권을 가져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정한 모델을 딱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 모델을 기준해서 보면 자, 이원정부제 특징적인 게 있는데 뭐냐? 의회는 내각에 대해서 뭐 하냐면 불신임을 할 수 있어요. 내각 불신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내각 불신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불신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어떻게 된다고 했어? 다 사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통령에 대해서 불신임 하면 어떻게 돼? 불신임하면 안 돼? 대통령에 대해서 불신임이 안 돼. 자, 대통령은 자 뒤에 세 번째 안경 쓰니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서 해산을 시킬 수 있어 없어요? 아니 앞에 그 여자분 얘기하는 왜? 불심할 수 있어 없어요? 대통령이 의회에 대해서 불심할 수 있냐고? 불심할 수 있어 없어? 내각이 의회에 대해서 불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이게 외우는 거잖아. 외우는 거니까. 근데 이건 쉬운 거라 몇 번 하면 금방 돼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일주일 지났어요. 차관이 어디에 있어요? 국제수지 여러 가지 있잖아. 차관은 어디에 있어? 하긴 1시간 뒤에도 몰랐는데 뭐 일주일 뒤에는 알 리가 있나, 그죠? 어딘가에 있겠죠? 국제수지표에 어딘가 있죠? 기억 안 나잖아요. 그죠? 기억 안 나. 배당은 소득 중에 뭐예요? 경상소득 중에 뭐였어요? 배당? 무슨 소득? 그 정도는 좀 낮은데, 그죠? 그래도 모르겠네. 어차피 돈 벌면 소득 아닙니까? 그걸 꼭 나눠야 돼요.
사실은 뭐 외울 건 없잖아. 여러분들 나머지는 다 알고 있다. 환율이 1,000원에서 1달러에 1,000원에서 2,000원 되는 게 뭐라고 했어? 환율 상승이 하락이야. 1달러에 1,000원에서 1달러에 2,000원 되는 게 환율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 왜 그것까지 의심이 돼 갑자기? 아우씨. 자, 다시 봐.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 되는 게 상승이냐고 하락이냐고. 얘기해봐, 크게. 환율. 얘기하라니까 왜 고개를 숙이고 있어? 빨리. 환율 상승이 하락이에요. 크게 얘기해봐. 환율. 자신감 잃었네. 큰일 났네. 환율 상승이 하락이에요. 1달러에 1,000원에서 2,000원 됐다고 환율 상승하라. 환율 상승. 1달러에 500원 되면 하락. 다 알고 있잖아. 알죠? 그럼 1달러에 1,000원에서 2,000원 되면 원화 가치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지.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차관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왜? 그건 단순 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해한 거죠. 그죠? 환율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이해했단 말이에요. 이제 더 물어볼까, 이제 더 물어보면 그때부터 이제 복잡해지니까. 복잡해지면 그걸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국제 수지보다 더 쉬워요. 왜? 한 두 번 풀면 알아. 두 문제 정도. 그러니까 2번 정도 복습하면 안다고. 왜? 사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앞에서 다 이해했기 때문에 외우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특이한 건 의회에 대해서,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못한다. 왜? 선거에서 뽑힌 사람이야. 근데, 자, 내각은 의회의 신임에 의존한다. 이런 말을 써요. 의회의 신임에 의존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불신임되면 다 총사퇴해야 돼. 근데 내각은 의회를 우리가 해산할 수가 없어. 또 특이하게 의원 내각 제어하고 틀리게 해산할 수 없어. 근데 얘는 해산이 가능해. 해산이 가능해. 자, 해산이 가능해. 그래서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지만 우리가 내각은 의회 해산권이 없어. 그래서 약간 특이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장점이라고 보면 우리가 분업화되어 있다.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더 효율적이다. 평상시. 하지만 단점으로 보면 이게 이제 단점이자 특징일 텐데 뭐냐면 동거정부라는 게 있어요. 동거정부가 뭐냐면 여소야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소야대가 뭐예요? 대통령 있는 정당. 그러니까 대통령 있는 정당과 다수당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수상을 선출하거나 아니면 의회 신임에 의해서 우리가 수상이 선출되고 내각이 구성되는데 그러면 수상은 누가 뽑는 거예요? 의회가. 근데 다수당이 아니야. 그러면 수상의 동거정부는 뭐냐면 수상의 소속 정당과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달라. 왜? 다수당에서 총리 뽑고 대통령 있는 당은 다수당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얘와 얘가 달라. 그러니까 둘이 싸워 안 싸워? 싸우죠. 안에서. 엄마 아빠 맨날 싸우는 거야.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전국 혼란이 발생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입니다. 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형태가 뭐예요? 우리나라 정부 형태 뭐예요? 자꾸 대답을 안 해요. 끝나고 인사할 때만 크게 하지 말고 대답을 빨리 하라고. 우리나라 정부 형태 뭐예요? 항상 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 새끼면 또 우리나라 대통령제인데 아닌가? 이러지 말고 우리나라 대통령제 얘기해버렸네. 우리나라 정부 형태 뭐예요? 대통령제. 내가 얘기하니까 또 자신 있게. 뭐라고? 대통령제. 아니라고 할 줄 알았죠? 아니 맞아. 대통령제 맞지. 대통령 있으니까.
우리나라 형태는 대통령제입니다. 자,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대통령 뽑히고 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 겸직돼야 안 돼요? 겸직돼야 안 돼요? 우리나라 의회 의원과 내각 강요를 겸직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법률안 제출은 행정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해임시킬 수 있어요? 해임시킬 수는 없어요? 해임시킬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김현미 장관이 국회의원인가? 옛날에 그 문화관광부인가 요즘 하도 맨날 이름을 바꿔가지고 뭐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 옛날에는 뭐 요즘에는 또 기업인데 중소기업 벤처 무슨 장관 뭐 하여튼 이름도 길더라고요 보니까 지랄들 해요 진짜. 네, 맨날 왜냐하면 항상 부서를 만들면 자기들이 이제 그 부를 만들잖아요. 각 부를 대통령이 되면 각 부를 다시 만든다고. 네, 행정법 다 바꿔야 돼. 바꾸면 그럼 또 그 각 부의 장관이 필요하잖아요. 국회도 마찬가지. 국회법을 다시 바꿔야 돼. 왜냐하면 상임위원회 각 부 상임위원회 명칭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 16개든 17개든 15개든. 그럼 또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법을 바꿔야죠. 옛날에 도종환인가? 그 시인이잖아요. 시인 있다가 이제 국회의원 됐죠. 국회의원 됐는데 장관 됐잖아. 지금도 하나? 지금도 하나? 옛날에 했었는데 뭐 문화 이쪽. 우리는 대통령제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겸직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법률 제출하면 안 되잖아. 우리 해임시킬 수 있어 없어요? 해임시킬 수는 없죠. 하지만 해임 건의권이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제이면서도 대통령제와 다른 특이한 전형적인 대통령제. 우리가 전형적인 일반적으로 그냥 대통령제 하면 전형적인 대통령제 얘기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대통령제는 뭐냐? 대통령제가 시작된 미국 거. 전형적 의원 내각제면 그걸 시작한 영국 거. 그런데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특징. 그렇다는 얘기는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럼 뭐가 있어요? 의원 내각제 요소지. 뭐가 있냐? 겸직이 가능하다. 행정부에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해임시킬 수는 없지만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 누가? 의회가. 누구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기억해야 돼. 누구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국무총리란 거 어디 있었어? 의원 내각제 있는데 우리는 국무총리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뭐예요? 대통령과 그 밑에 누구예요? 부통령, 국무총리. 그 다음에 우리는 국무회의가 있어요. 국무회의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대통령제에서의 국무회의, 보통 강요회의라고도 하는데 강요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의원 내각제에서의 내각회의가 있어요. 강요 또는 내각.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돼 있냐면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만 한다. 반드시 거쳐야 된다. 여기서 결정하면 안 되고 거쳐야만 된대요. 그런데 의원 내각제에서 내각회의는 거기서 정책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제 강요회의는 그냥 뭐예요? 자문 정도야. 권한이 없어. 그냥 거기서 회의만 할 뿐이지 모든 결정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결정하진 않지만 여기서 반드시 이 국무회의를 거쳐야만 된다라고 해서 의원 내각제에 좀 가깝다는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냐면 대통령이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어요. 임시국회 소집 대통령. 그 다음에
그다음 우리가 이제 국정감사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국무위원 출석 요구를 해요. 행정부를 오라가라 말. 국무위원은 보통 장관입니다. 국무위원, 그러니까 내가 강요예요. 강요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 및 질의권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 이제 줄인 거고 의사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7가지, 8가지가 뭐가 되냐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일반적인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다른 의원 내각제적 요소죠. 의회에 나가서 발언한다든지, 의회가 오라가라 말을 한다든지, 임시국회 대통령이 소집시킨다든지, 국무회의 국무총리가 있다든지, 해임건이, 그 다음에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 겸직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견제 수단. 그러면 행정부가 있고, 그 다음 입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법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견제 수단이 있는데,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 행정부가 입법을 견제하는 수단 뭐 있어? 법률안 거부권. 자,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 뭐 있냐? 사법부. 사면권. 재판에서 징역형을 이제 선고했어도 사면할 수 있잖아. 그러면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 또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 뭐 있어요?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 뭐 있다고 했어? 탄핵 소추권, 동의 승인권, 국정감사 조사,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법부를 우리가 견제하는 건 뭐가 있냐면 대법원장 임명동의권, 대법관 임명동의권, 그 다음에 임명동의권, 그 다음에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거나 그 다음에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입법부 견제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자,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헌법기관, 헌법 최후의 보루기관 이렇게 봐.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어디에다? 헌법재판소에다. 또는 우리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위헌, 위법 명령이나 행정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집행부서에서 명령을 규칙만. 위헌 명령이나 규칙, 처분, 심사권. 왜? 이 위헌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 즉 최종적인 위헌, 규칙, 명령, 처분의 최종적인 심사는 대법원이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 형태에 대해서 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정치 참여와 선거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시간에 그냥 쭉 또 이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선거, 그 다음에 정치 참여 같이 이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